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의실에서 우리는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기계적인 인사말은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기보다는 오히려 닫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4개의 간단한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리학자들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4개의 단어는 상대방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리가 2000년 전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발견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며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깊은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고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된 이 특별한 단어들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4단어는 상대방의 감정을 편안하게 하고 방어벽을 낮추며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어는 바로 이해해요 입니다. 이 말이 지닌 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단순한 공감의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끊임없이 변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해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말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공감과 이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더욱 활발해지며 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해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를 긴장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전환시키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상대방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에피테피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에피테토스는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입을 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적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해는 미덕의 핵심 요소였으며 진정한 현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타이밍과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계적으로 반복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서두르지 말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진심을 담아 이해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후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해주고 상대방에게 당신은 지금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는 이해해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5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직장에서도 더 높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 93%의 확률로 상대방의 공격성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말이 되네요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고 과정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조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설령 당신이 그 사람의 결론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의 공유 현실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과 경험을 확인해주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된다고 인정해주면 뇌는 이를 인지적 일치로 해석하며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폭시킵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이런 인정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상호호혜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고 당신이 그 노력에 대해 가치를 돌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지심리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말이 되네요 라는 반응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게 한 후 한 그룹에는 좋은 지적이네요, 다른 그룹에는 말이 되네요 라는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이 되네요 라는 반응을 받은 그룹이 상대방에 대해 훨씬 높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말이 되네요가 단순히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 능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에게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라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말이 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용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을 즉시 교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관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표현의 진정한 힘은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 발휘됩니다. 당신이 그런 판단을 내린 과정이 말이 되네요. 또는 그런 세부 사항을 고려했다는 점이 말이 되네요. 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정확성은 당신의 말을 거울처럼 만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사고가 당신에게 반영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때 더욱 강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맞네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의 논리가 말이 되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상대방의 도파민 분비량이 평균 35%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강한 긍정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핵심 표현은 맞습니다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 깊숙이 인정받고 싶다는 보편적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라는 확신을 듣고 싶어하는 조용한 욕구가 있죠.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지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인 편향은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잠시라도 상대방의 진실에 공감한다면 그들의 방어적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수행한 대규모 실험에서는 맞습니다라는 인정의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의 일부분이라도 인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정을 받은 참가자들이 이후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어적 자세가 풀렸을 때 사람들이 더욱 유연하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타이밍과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공허한 말이 되지만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격렬한 논쟁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자아가 이완되고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며 전체 상호작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스토아 철학은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네카는 진실이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존심보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모든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불안한 욕구보다
진정한 소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갈등 해결 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먼저 상대방을 인정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기본 원리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에게 호의를 갚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단어는 듣고 있어요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희귀하고 매력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더 집중하고 대화는 종종 누가 가장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경쟁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죠.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들은 내용의 약 25%만을 실제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는 방해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으며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희소성이 바로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확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현존감을 드러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심리학과에서 실시한 뇌영상 연구에서는 진정한 경청을 받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받을 때 뇌의 보상중추에서 강력한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와 유사한 쾌감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해당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오랫동안 유지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속감, 즉 주목받고 의미 있다고 느끼려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 충족으로 설명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신경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을 받는 것은 뇌에서 선물을 받을 때와 유사한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경과학이 이를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경청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키티움의 제노는 우리에게 귀 2개와 입 하나가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의 2배만큼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제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세네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는 느리지만 듣기는 빠르다고 했죠. 경청한다는 것은 지배하려는 충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IT의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진행한 대인관계 연구에서는 듣고 있어요 라는 표현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직장 환경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는데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중요한 정보를 먼저 듣게 되는 사람, 승진 후보로 추천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뛰어난 경청 능력이었습니다. 매력에서 경청의 힘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외모는 처음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 관심을 지속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정으로 끌림을 지속시키는 것은 안전하고 이해받으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경청을 실천할 때 당신은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며 당신의 존재를 진정한 안도감과 연결시키기 시작하죠. 진정성 있는 안도감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경청과 영향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특징은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라 탁월한 경청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듣고 있어요 라는 확인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결정에 대한 조직원들의 수용도와 실행력이 다른 리더들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청이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영향력 증대의 도구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뻔한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예의 바른 표현이지만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지도 기억에 남는 대화를 만들지도 못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대신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신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며 대화의 에너지를 즉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네, 잘 지내요 라고 답하는 대신 잠시 멈춰 생각하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대화와 특별한 만남의 차이점이죠. UCLA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긍정적 기억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기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질문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기억하게 되며 다음 만남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대화는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하게 만들며 더욱 생동감 있고 개성 있는 대화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이 열리면 우리가 탐구했던 4가지 핵심 표현들을 기억하세요. 이해해요. 말이 되네요. 맞습니다. 듣고 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화술 기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것들이죠.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조작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직감적으로 진심과 가식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사용은 금물입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 특별함이 사라지고 의미 없는 상투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들을 단순한 기술이나 트릭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위한 도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통 방식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방도 점차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표현들은 영향력이 더 많이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말을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매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깨달음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의 모든 만남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표현과 새로운 인사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